네, 또 다음으로 어떤 영상이 올라왔었냐면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수기 조작하다라고 해서 네, 남양주 선관위에서 뭔가 네, 개수기를 통해서 표 훔치기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 또 올라왔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뭐 엉터리였죠. 네, 네. 재분류로 네. 간 이제 투표용지 그냥 개수한 카운팅한 건데 네. 그걸 그렇게 조작한 뭐 거예요. 재검표 대상 투표지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네. 1번, 2번, 3번 다 섞여 있는 무효표까지 섞여 있죠. 네, 투표용지인데 마치 1번 투표지를 개수를 했더니 2번도 들어가 있고 3번도 들어가 있다. 저런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이니까 저것도 굉장히 완전히 왜곡된 영상이었는데 저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역시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그 유튜버를 초청해서 뭐 1시간 영상 한 2-3개로 올렸던 것 같아요. 거기 나와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 뭐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뭐 남양주 선관위 뭐 봉인지가 뭐 교체되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어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천 신중동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도 이어졌거든요. 사실 저는 이 주장이 저희 진영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창피스럽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좌파 진영에서도 어떻게 이런 계산법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조롱하는 영상을 찍은 것도 봤는데 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천 신중동에서 이루어진 그 투표 이틀 24시간 동안 18,210명이 투표한 것이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저런 계산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런 계산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엉터리죠. 왜냐하면 자꾸만 한 사람이 들어가서 투표를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그 시간을 자꾸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뭐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어가지고 봐라 한 1분은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한번 그 신중동 투표 현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현장 모습이 저랬어요. 기표소가 30개가 쭉 있었고요. 투표용지 발급기가 23대 있었습니다. 왼쪽에 15개가 있었고 오른쪽 관에 투표하는 곳에 8곳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 현장에 들어갔지만 저렇게 분산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표함이 하나였기 때문에 저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좀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투표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네, 저렇게 많은 기표소와 발급기를 통해서 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그 신중동 사전투표 그 당일날 저렇게 많은 줄이 서 있었습니다. 투표하는 장소가 3층이었는데 보시다시피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줄이 뭐 끊임없이 이어져 있죠. 계단을 통해서 건물을 다 돌아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투표함이 하나더라도 투표함 하나 있는 곳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줄을 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봐야 될 것은 저 투표함에 몇 초에 하나씩 투표용지가 저 투표함으로 들어갔느냐 그것만 보면 되죠. 그렇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면 네, 사진 또 보시면 네, 뭐 설훈 의원이 투표하는 장면인데 뒤에 사람들 줄 서 있죠. 저렇게 긴 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4.7초마다 하나씩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2초마다 하나씩, 1초마다 하나씩 저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죠. 사실은 이제 그 신중동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게 이것도 참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조금만 좀 판단해 보시면은 이걸 부정선거로 주장한 사람들의 논리가 뭡니까 도대체? 4.7초 만에 넣을 수 없다. 할 수가 없는데 18,000 실제로는 그들 주장하고 싶은 거는 한 10,000명밖에 안 했는데
아니, 사실은 10,000명밖에 안 했는데? 10,000명도 아니었어요. 네. 그 민주당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 누가 양심 선언을 했다. 네네. 그 당시 알바를 했었는데 비닐 장갑 7,000켤레 나눠줬다. 그러니까 18,000명이 아니라 7,000명이 투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7,000명이 투표했다라고 인정을 해도 저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24시간 동안 12초 만에 한 명씩 투표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죠. 뭐 4.7초마다 투표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12초마다 한 명씩 투표하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8,000명이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명밖에 안 했는데 18,000명이 한 거다. 결국은 8,000명의 그 투표용지를 중간에 집어넣었다는 주장이에요. 네. 임의로 집어넣었다는. 어디서 넣죠 도대체? 그걸? 거기 창간에는 다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안 넣으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 주장하고 싶은 거는 마치 선관위로 이동해가지고 선관위에서 3일 동안 4일 동안 보관 중일 때 그걸 집어넣었다. 아니 그거 집어넣게 되면은 거의 봉인지가 다 뜯어야 될 텐데 차라리 그걸 찾는 게 더 쉬운 방법이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찾지도 못하고 하다못해 거기 어디죠? 승북구 같은 경우는 남양주였나요? 거기는 이제 거기 사전 투표함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 창고 CCTV까지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 신중동도 CCTV 확보만 해보시지 그랬어. 네? 또 그 문제 제기하니까 CCTV도 조작할 수 있대. CCTV도 그 안에서 조작을 바꾸는지 확인되는데 그것도 뭐 조작할 수 있어 믿을 수 없다. 그럼 도대체 뭘 하자는 거죠? 과거에 결국은 2017년도에 이 재미난 일화예요. 2017년도에 가짜 투표용지 논란이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그때는 처음에는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나는 여백 없는 투표용지, 가짜 투표용지에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개표 현장에서 한 명도 안 났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사전 투표함들이 보관 중에 다 교체했네? 이런 주장이 나왔다가 나중에 또 좀 한 며칠 지나니까 나는 본투표했는데 나도 여백 없는 거에다 했는데요. 이런 주장이 또 쏟아졌어요. 그런 정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본투표가 종료되자마자 경찰하고 동행해가지고 개표장을 이동하는데 경찰까지 합세해가지고 다 서로 다 짜가지고 투표함을 다 바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주장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이 논리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이게 해소되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뭐 부천 신중동 4.7초당 한 명 투표. 이 주장은 좀 이제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계속 주장할수록 굉장히 이 우파 진영이 우습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황당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한 이런 주장은 사실은 조롱의 대상이 되죠. 저희 외에도 저 하면 되겠지 초청 저 영상에서 또 뭐 주장된 것 중에 하나는 뭐 선관위 여직원의 양심 선언이 있었다. 네, 뭐 저런 주장도 있었는데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가장 먼저 저것은 사실 왜곡이다. 조작된 영상이다. 라고 해서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저것이 어떤 식으로 내용이 왜곡된 것인지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실 잘못된 주장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사실은 확산이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뭐 이런 영상도 올라왔더라고요. 물리학이 증명하다. 4.15 부정선거. 이제는 물리학, 천체 물리학까지 그 이론을 통해서도 보니까 이 선거 조작이 맞더라. 사실은, 네, 사실 이 영상 보면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뭐 저런 식의 멘트가 이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JTK님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접근하여 해석한 4.15 부정선거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4.15 총선은 물리학의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어긋난다. 또한 최소 액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최소 액션의 원리는 이 우주는 어떤 경우에든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스마트하게 최소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다. 통계학적, 수학적인 논리만이 아니라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부정선거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된다. 물리학도 4.15 총선 결과를 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좀 너무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뭐 윤리학, 정신학적인 그래서 그런지 부정선거까지 가지 몰라도 않을까. 네,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정말 굉장히 안 좋은 댓글들이 많았어요. 제가 몇 개만 캡처를 해왔는데 뭐 내가 들은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어이없는 것이었다. 뭐 어르신들 이런 거 보고 사십니까? 또 어떤 분은 뭐 물리학을 전공한 분이신지 아주 자세하게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는 뭐 닫힌 개를 전제로 하는데 지구는 닫힌 개다. 이것을 사회과학에, 즉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회과학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이건 전제가 틀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좀 조작된 영상들, 사실을 왜곡한 이런 주장들은 좀 여러 이렇게 반박이 이어지면은 좀 수정하고, 네, 뭔가 삭제를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어떤 상대를 어떤 공격하는 방향으로 이게 참 논쟁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부정선거의 논란이 지난번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십몇 년 동안을 그렇게 늪에 빠져 있다가 네. 이번에 이제 2017년부터 우리 자유외국 진영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핵심적인 게 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이제 당락의 결정, 당선자가 이제 결정되는 시점이 어디서 결정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봐요. 자, 네. 보기를 줘요. 두 가지를. 첫 번째 하나는 이제 개표장. 개표장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난다. 1번. 2번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보면 쭉 다 나오죠. 전국적으로. 네. 거기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된다.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부정선거 의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2번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나야지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 경우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이게 과거 진보진영도 똑같아요. 네. 진보진영도 여기에서 문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면 중앙선관위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수치, 그러니까 뭐 개표일부터 해가지고 당락이 나오는 거는요. 그냥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장사기 보기에는 하나의 게시판 효과밖에 안 돼요. 네. 실제로는 개표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하고 개수기는 하나의 기계장치를, 그러니까 우리 수개표를 도와주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에요. 네. 그게 심사집계를 통해가지고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하고, 다시 검정부 확인, 심사 재확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거기 선관위원장이 도장을 딱 찍는 그 개표 상황표 한 장, 거기에 수치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하기 전 먼저 확정을 지어요. 확정을 짓고 먼저 공표를 해요. 1번 몇 표 득표, 2번 몇 표 득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당선자 윤곽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입력부에서 이게 공표한 내용을 갖고서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그럼 그제서야 이제 선관위에 그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선은 당연히 개표장이거든요. 그래서 당락이 막판 가가지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에는 개표 현장에서 재검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개표장의 최고 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인데, 그 위원장은 그 지역의 법원장이에요, 법원장. 법원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당선자가, 낙선자가 있는데, 패자를 승복을 안 하게 되면은, 아니, 그냥 개표 종료시켜버리면 바로 소송이 제기될 텐데, 그 판사가 그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봐요. 거기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패자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 패배를 인정합니까? 물어봐요. 패배를 인정 못하고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뭘 또 확인해 줄까요? 재검표 비일비재 벌어진다니까요. 네. 그러다 최종적으로 후보자가 내가 패배를 인정합니다라고 하면 그때서 개표를 종료를 해요.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마치 중앙 서버에 있는 그 숫자만 바꾸면은 당락이 바꿀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서버가 해가지고 어떤 뭐 해킹이 해가지고 조작이 가능하다. 아니 현장에서 개표 상표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그 바실리아 그 조슈아라는 친구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개표 상표를 보여주면서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거 절대 현장에서는 이런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다 확인했거든.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그 전자개표라든가 전자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 수개표라고요.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당연히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 현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들이 쏟아지니까 지금 그냥 믿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금 뭐 공병호 TV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잘못된 뭐 사실에 왜곡되고 조작된 이런 영상에 근거한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좀 정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글쎄요, 뭐 어쨌든 통계적 주장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이것은 뭐 재검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한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정말 재검표가 빨리 이루어져서 어떻게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재검표 한다고 좀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재검표 해봐야 이미 다 조작된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100%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재검표 해봐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표 현장에서 재검표 일어난다니까요. 재검표 다 했던 거예요. 지금 재검표가 받아들여지는 지역은 재검표 다 했던 걸 다시 까봐야 그대로예요. 결과가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어쨌든 굉장히 지체가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재검표가 진행이 되어서 글쎄요. 그 결과에 또 승복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재검표를 통해서라도 지금 그들이 아주 주장하는 이 통계적 주장들, 통계적 의혹 제기들도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글쎄요. 앞으로 두고 봐야겠네요. 어쨌든 긴 시간 저희가 한 채널을 중심으로 이런 논란이 확산이 되었고 또 뭐 펜앤마이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 취지는 뭔가 어떤 채널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떤 선거 조작이라는 내용을 뭔가 검증하고 서로 확인해보고 서로 뭔가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좀 정상적인 토론과 논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뭔가 저격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토론이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도에 맞는 그런 비판, 반박, 검증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또 여기 멀리 오셔서 또 아주 열의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고 또 뭐 개인적으로 일일이 뭐 댓글 달고 긴 시간 통화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뭐 저희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홍보하는 시간 잠깐 드릴까요? 네. 우리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미 2017년부터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응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종북 세력,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이 있잖아요. 그들은 한마디 거짓의 수괴예요. 다 경험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를 통해서 모두가 다 확인을 했고, 그들은 온갖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왜?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정당화되거든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의 수괴들과 우리가 어설픈 거짓에 매여 있으면요. 그들과 상대가 100점 100패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최소한 저조차도 이제 사실은 종북 세력이나 좌익 세력들, 그들을 오히려 전향을 시켜야죠.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 그분들, 딴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하다못해 북한에 있는 북한 땅에서 평생을 세뇌받았던 그들도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오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되니까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도 결국 우리가 진실을 일깨워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가지고 표심을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설픈 거짓에 매몰되어 있다? 절대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마디로 우리는 문재인 정권 하나의 밥이 되는 거야, 밥. 그들이 얘기하는 보수 계멸 그대로 단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발 이 거짓의 덤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저희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는 조직이 온전하게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명령만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단체 그겁니다. 저희 서북청년단은 서북청년단 구국 결사대가 있는데요. 제가 구국 결사대장을 맡고 있는데, 구국 결사대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요건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좌익 진영의 온갖 협박이라든 그걸 참 견디지 못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사실 이제 죽음이라는 게 내가 피하고 싶다 피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도 이 시간에 제가 원주로 가면서 교통사고로 아니면 버스가 뒤집어지거나 몰라요.
그 삶과 죽음은 하늘이 정해진 운명인데 그걸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언제 닥치죠? 언제든지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실 서북 청년단에 가입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가 오로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설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이런 부정선거 논란에 만약에 빠져있는 사람 나의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오직 진실, 오직 정의, 그것만 우리가 부여잡고 그걸만 무장해야만이 과거에 해방 직후에 공산진영, 남로당이야 그들을 정말 제압하고 그들을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있었던 건 오직 진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가 우리 조직의 명예 절대 복종할 것인데 이거는 우리 과거에 실존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그 우리 단체의 그 뜻을 같이 하고 우리가 단원으로 그리고 결사 대원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진짜 그 단체 명예에 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과거 선배들은. 그래서 그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선뜻 이제 사실 우리 애국진영에 맞춰서 눈여겨봐온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한 참여하겠느냐 얘기하면은 다들 부담스러워요. 그럴 아직은. 것 같은데요. 죽음을.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까니까 아주 거창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저를 봐서 제가 뭐 어디가 그렇게 뭐 과격하거나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네, 뭐 여러분 그래도 후원은 가능하시죠? 저희가 후원 계좌 띄워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뭐 광우병 사태 때부터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굉장히 애쓰시며 투쟁하셨고 또 세월호 이 거짓된 이 선동에 맞서서도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온 이런 단체입니다. 여러분 눈여겨봐 주시고 이번 선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도 좀 마음을 열고 한 번 더 네, 좀 따져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비교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멀리 오셨는데 다음에 또 네, 뵙기를 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